진짜 이해되는 사회가 시작된다. 올리드 사회! 반갑습니다, 친구들. 올리드 사회의 중계동 호랑이 이경태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수업 정리하고 계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5단원에 접어들었어. 5단원이 아니고 6단원이구나. 6단원. 뭐 할 거냐면 인구 문제 할 거야.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어떤 인구 문제가 있나 그런 거 배워보는 게 이제 6단원 인구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리 영역을 쭉 배워왔는데, 자연지리를 배웠어. 자연지리를 배웠고, 이제 인문지리 영역으로 많이 들어갈 거야. 인문지리 영역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약간 좀, 배우는 내용도 다르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인구 문제, 인구 분포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인구 분포의 특징 및 요인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인구 분포의 특징인데, 일단 우리 친구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인구는 균등하게 분포했다. 아니, 고르게 분포했다. 아니면 고르지 않게 분포하고 있다. 우리 친구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고르다? 고르지 않다? 우리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르다. 고르다? 아, 그래요? 그럼 서울에는 인구가 사람 엄청 많은데, 농촌에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 이거는 고른 거예요? 안 고른 거예요? 그렇지, 안 고른 거잖아요. 나랑 지금 싸울 거예요? 아니, 싸울 거 아니잖아. 그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요, 고르지 않게 분포한다. 어떻게 이제 불균등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 인구가 일단은 세계적으로 균등하지 않게 분포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밀집한 지역이 나타나는 거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밀집하고 어떤 것들로 인해서 희박한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방구별이야. 방구는 뭐지? 동글뱅이 그 방구가 아니라 니은 방구야. 방구는 뭐야? 지구를 반뚝 잘라서 위에는 북방구, 밑에는 남방구 이렇게 나누는 게 방구잖아. 그지? 그래서 보면은 북방구하고 남방구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북방구하고 남방구하고 누가 육지가 더 넓지? 그렇지. 북방구가 육지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사람도 어디 많이 살겠어? 북방구에 많이 살겠지. 그래서 인구의 약 90%가 북방구에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육지 면적이 넓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남방구 같은 경우는 육지 면적이 좁아. 그래서 약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육지 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분포를 가지고 이제 나눠볼 건데, 수력 분포? 그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 그지? 수력 분포는 물, 육지. 물하고 육지하고 이게 요 분포에 따라서 인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은, 물과 가까운 지역 어디? 해안 지역이 있어요.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때요? 교통이 상당히 편리해. 바다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과 해산물을 모두 얻을 수 있잖아.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겠지. 와, 고기도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산물, 회도 먹을 수 있어. 상당히 좋잖아. 그래서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해안 지역에 살고 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안 지역 말고 이제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을 뭐라 그러지? 그렇지. 내륙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 살기 불리하다. 그래서 유리한 지역은, 즉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해안이고 희박한 지역은 내륙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지형부터 봅시다. 지형은 선생님이 항상 딱 두 가지 먼저 떠오르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뭐하고 뭐? 산지하고 평야 이렇게 두 가지가 떠오른다 그랬지? 당연히 밀집한 거는 어디겠어? 평야겠죠. 평야 지역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농경지가 많다. 즉 농사짓기 상당히 유리해.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농경지가 많은 곳에서 인구가 밀집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어디야? 그렇지. 산지 지역이 되겠죠. 산지 지역. 산지 지역 같은 경우는 높고 경사가 급해요. 경사가 막 이래. 내가 이렇게 기울어서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안 산단 말이야. 그래서 농경지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후적으로 나눠봤을 때는 냉온대 기후가 우리가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라고 배웠잖아. 특히 이 냉온대 기후 중에서 어디에 인구가 많이 사냐면, 그렇지, 북이, 우리 배웠어. 북이 20도에서
60도 사이 이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대나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너무 춥고 그다음에 어떻게 너무 막 덥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속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대륙별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 대륙은 뭐냐면 산업이 발달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가 일어난 곳이 어디야?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속하고요. 또 두 번째 대륙은 뭐냐면 벼농사가 발달했고 평야 지역이 많아. 우리 이거 언제 배웠지? 그렇지, 동남아시아 할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밀집한 대륙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인구 희박 지역은 누가 있냐면 대부분의 그 대륙의 대부분이 뭐가 나타나? 건조기후가 나타나는데, 건조기후가 나타나는 대륙은 어디야? 오세 아니아 대륙 같은 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희박한 대륙에 속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림 세계 지도를 딱 주고 탁 집어. 여기는 인구가 많냐 적냐,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뭐 해야 될까요?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어떻게 인구가 밀집하고 인구가 희박한 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그림을 가지고 정리를 해준다 그랬죠? 네, 짜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요 그림이 나와서 여기를 탁 집어요. 요 지점은 인구가 많냐 적냐 그러면 어떻게 점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점 하나가 어떻게 인구가 얼마나 모여 사냐 그거 점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 그 이유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선생님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저기 어디야? 유럽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죠.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한다.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 수준, 사람들이 잘 산단 말이야.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밀집한 지역에 속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짜잔 여기 어디예요?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하천 주변에 넓은 평야가 분포하기 때문에 벼농사에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한 지역을 배워볼까요? 짜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죠?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오세아니아는 대부분의 지역이 뭐야? 건조기후가 나타나요. 건조기후. 그래서 건조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구 희박 지역에 들어가는 거고, 또 어디가 있냐면, 그렇지, 여기 뭐야, 시베리아 한가운데 여기 엄청 춥잖아. 그지? 엄청 추워가지고 인간 거주에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딱딱 집어서 여기는 밀집하다, 여기는 희박하다 딱 알아야 되고 그 이유까지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륙별로 인구 분포를 본 거예요. 짜잔 봤더니 와,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무려 60.4% 절반 이상을 아시아가 가지고 있네요. 반면에 가장 적은 곳은 어디야?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세계 인구의 약 0.5% 정도만 살고 있어요. 땅도 좁긴 하지만 인구가 너무 적네. 그지? 우리 친구들이 잠깐 볼 게 뭐냐면 아시아랑 아프리카를 잠깐 비교해 보면 면적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아요. 면적 차이는 약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인구 같은 경우는 와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인구 밀도 문제가 나올 거야. 어디가 더 인구가 더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그렇지. 아시아가 더 인구가 더 집중적으로 분포했다. 우리 친구들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볼 거예요. 국가별로 봤을 때 역시 세계 1위 딩호아 인구 엄청 많아. 거기 어디야? 중국. 약 13억 정도. 이건 이제 공식적인 통계고 아마 그 속인 인구까지 따지면 15억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1등이 중국이고 2등이 인도예요. 얘네 둘이 합쳐도 벌써 30%가 넘어요. 이 두 나라가 이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다. 요 정도로 정리해 주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 브라질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인구 순서 정도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되고 일본도 상당히 인구가 많은 편에 속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나라 안에서도 인구 분포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요. 딱 보면 이게 어디야? 그렇지, 미국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새빨간 거, 새빨간 게 진할수록 뭐야? 인구 밀도가 높은 거고, 이렇게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인구가 없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야? 건조기후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인구가 별로 없는 거고, 이쪽은 이제 옛날부터 미국이 맨 처음 건국됐을 때부터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인구는 이쪽에 동부 해안에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미니 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 특강 잘 보셨죠? 예, 지도로 딱 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가 왜 인구가 밀집했는지, 인구가 희박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정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분포하게 된 요인이 뭐냐고. 도대체 어떤 애들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분포하는지 그거를 정리해 볼 거예요.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자연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 이제 지겹도록 했어. 자연적 요인. 뭐 있다고? 기후, 지형, 식생, 토양 이런 것들은 자연적 요인이라고 우리 지겹도록 배워왔어. 그죠? 이제 외울 때가 됐어요. 요런 애들은 인구 분포에 우리도 전에 배웠지만 언제 영향을 준다 그랬지? 그렇지. 예전에 이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자연적 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 분포할 때 과거에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사회 경제적 요인이 돼요. 사회 경제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 경제적 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교통,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옛날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랬어. 요즘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랬어. 그렇지. 요즘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랬잖아. 그렇지. 현재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사회 경제적 요인이 돼요. 봅시다. 근데 왜 과거에는 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왜 현재는 요 사회 경제적 요인을 많이 받았을까? 과거에는 너무 추워, 그다음에 너무 더워, 이런 곳에는 살기가 쉬워,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뭐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지. 과학기술이 발달했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너무 추운 거나 너무 더운 걸 어떻게 사람이 극복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자연적 요인에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고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지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거주지가 어떻게 됐다고 정리할 수 있냐면 거주지가 확대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거주지역이 확대됐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주제 2번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제 뭐 배울 거냐면 세계와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일단은 세계 인구 분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가 이제 밀집한 지역이 있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주는 요인은 자연적, 사회 경제적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로 정리해 본 건데 밀집 지역인데 자연적 요인을 받았대. 무슨 토양일까? 토양이 좋아야지 인구가 많이 살겠죠? 그래서 무슨 토양이냐면 비옥한 토양. 토양이 좋아야지 농사가 잘 되잖아. 그지? 그래서 비옥한 토양에서 사람이 잘 살고 또 무슨 기후여야 될까? 그렇지. 아까 우리 배웠잖아. 무슨 기후다? 냉온대 기후여야지 사람이 살기 좋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면 동남이나 남부아시아 같은 경우, 즉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적 요인 때문에 인구가 많이 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봤을 때는 자원이 많아. 자원이 많으면 인간 살기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교통도 편리하고요. 일자리도 많아. 그다음에 뭐가 안정돼야 될까? 뭐가 안정돼야 되냐면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살기에 되게 안정되어 있으면 살기 좋아.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북서부 유럽, 즉 유럽 중에서도 잘 사는 유럽 있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이런 지역 같은 게 그렇고 미국 북동부 연안, 미국 중에서도 어떻게 상당히 그 북동부 지역, 아까 선생님이 찝어준 적 있죠? 거기 그 지역이 저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희박 지역 보자. 희박 지역은 자연적 요인은 일단 높은 산지는 살기 어렵고 또 어떤 토양? 비옥한 토양은 살기 좋은 거 그럼 어떤 토양은 살기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척박한 토양은 사람이 살기가 좋지 않겠지. 그 다음에 너무 춥거나 더운 기후 같은 경우도 살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하라 사막이나 시베리아. 사하라 사막은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잖아. 너무 막 뜨겁고 물도 없고. 이 시베리아는 너무 춥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적 요인 때문에 희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희박한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은 어떤 거냐면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막 1km 가는데 막 5시간 걸려. 왜? 산이 막 이렇게 있거든. 그럼 살기가 이제 어렵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불안정해? 아까는 정치가 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막 맨날 막 싸움이 일어나. 막 전쟁 총소리 나고. 그럼 살기 좋겠어, 어렵겠어? 어렵잖아. 막 공부하고 있는데 총소리 나봐. 공부하고 싶겠어? 핑계 하나 생겼지?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싫으면 어디로 가면 돼? 전쟁이나 분쟁 지역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 공부는 안 하겠지만 또 살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편안한, 우리 정치적으로 안정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곳, 그 다음에 일자리가 없어. 그럼 살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돈을 못 벌어. 그럼 못 사는 지역에 속하는 거잖아. 그지? 대표적으로 이제 아프리카 분쟁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돼요. 대표적인 아프리카가 이제 어디냐면 이제 소말리아 아시나? 소말리아? 소말리아 그 해적선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분쟁 지역으로서 사람이 살기 어렵다. 이 아프리카 분쟁 지역은 뭐 때문에 희박한 거야? 사회 경제적 요인 때문에 희박한 거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뭘 볼 거냐면 국가별 인구 밀도 차이를 볼 거예요. 여기 핵심 포인트는 인구 밀도가 뭐냐?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국가별 국토 면적이 달라요. 인구수도 다르지만 뭐도 달라, 국가별로. 국가 면적도 다르죠. 그래서 뭐를 통해 국가별 인구 분포를 비교할 수 있냐면 인구 밀도를 가지고 국가별 인구 분포를 비교를 가능하단 말이야. 어느 지역은 면적이 엄청 넓어. 근데 인구도 엄청 많아. 근데 어느 지역은 인구가 조금인데 국토 면적도 적어. 그러면 거기는 인구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판단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인구 밀도야. 전체 면적 중에서 인구가 얼마나 있냐 해서 기본적인 단위로 나눠보는 건데, 선생님 저 그래프를 준비해 봤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제 인구 밀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 밀도는 뭐냐면 총 인구수를 전체 면적으로 나눈 거야. 이런 거지. 총 인구수가 이제 있어. 총 인구수 여기 일시, 백, 천만. 와, 인구가 엄청 많네. 인구가 이만큼 있는데 요걸 이 나라의 전체 면적으로 나눠 본 거야. 근데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세로 1km, 가로 1km 안에 그럼 인구가 몇 명이 들어가냐? 이거 따져보는 게 인구 밀도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으로 선생님이 방글라데시랑 아이슬란드를 비교해 봤어요. 왜냐면 방글라데시 면적하고 아이슬란드 면적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인구를 보시면 와, 여기는 엄청 많고 여기는 엄청 조금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인구 밀도로 나눠 봤을 때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1km 안에 가로 1km, 가로 1km, 세로 1km 여기에 1027명이나 살아요. 세계에서 넘버원이야. 인구 밀도 세계 1위 나라야. 됐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가로 1km, 세로 1km에 딸랑 3명밖에 살지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구 밀도를 비교해보면 이 나라는 인구가 상당히 밀집해 있구나, 이 나라는 상당히 인구가 희박하구나, 그걸 비교해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럼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 1제곱킬로미터, 가로 1km, 세로 1km 안에 약 489명 정도. 그나마 또 방글라데시보다는 좀 낫네. 그죠? 그래서 하지만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와, 1km 안에 얼마야? 16,000명이나 살고 있네요. 16,000명.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산지가 많다 보니까 인구가 적어.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 안에 86명밖에 살지 않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구 밀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봤어요. 그럼 또 다음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세계 인구 밀도 받고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 대해서 보는데,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거는 반드시 문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 인구 분포는 어떻게 일단은 나누셔야 되냐면,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 이렇게 두 개로 일단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산업화 이전, 즉 우리나라가 열심히 발전하기 이전이야. 언제냐면 1960년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당연히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 그렇지. 우리 배웠잖아. 옛날에는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배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난기후, 즉 기후가 좋거나 풍부한 농업용수 이런 것들 곳에서 인구가 밀집한대. 이런 곳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요쪽은 뭐야? 우리나라의 서남부죠. 서남부. 우리나라 서남부 평야에 인구가 밀집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후가 낮아. 즉 기후가 좋지 않아. 그 다음에 경지율이 낮다. 즉 농사를 짓는 땅이 상당히 낮아. 산이 많다는 얘기죠. 여긴 어디냐면 이렇게 반 뚝 잘랐을 때 요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야? 북쪽이고 동쪽이잖아. 그래서 동북부 산지 지역. 동북부 산지에는 인구가 희박하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예전에는 즉 자연적 요인을 받았을 때는 서남부 평야에는 사람이 많았고 동북부 산지에는 인구가 적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화 이후 1960년 이후에는 당연히 뭐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일어난다 그랬잖아. 산업화가 일어나서 무슨 현상? 산업화는 곧 뭘 이끌어낸다 그랬어. 항상 얘기했지. 그렇지. 도시화를 이끌어낸다고. 도시화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촌 향도 현상. 이촌 향도 현상.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야? 도시로 많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인구가 많아지냐면 대도시, 그다음에 수도권, 그다음에 남동이매 지역에서 이런 곳들에서 인구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거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어쩌냐면 현재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무려 인구가 50%나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수도권이에요. 그래요. 수도권. 선생님이 수도권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주자면 수도권은 뭘 수도권이라고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플러스 경기도 플러스 인천 요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수도권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수도권의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이 수도권의 50%의 인구가 집중하고 있대요. 그럼 반면에 어느 지역에는 인구가 희박할까? 평지. 평야, 농사를 짓는 평지나 아니면 산지 같은 곳 있죠? 평지나 산지에는 인구가 많이 희박하다. 이 평지는 농사를 짓는 평지를 말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평지.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인구가 희박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가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우리 친구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요게 또 뭐냐면 또 그래프로 또 우리나라 지도 가지고도 물어보거든요. 그게 근데 문제를 상당히 잘 나와. 이제 뭐 해야 될까? 미니 특강. 그렇지. 돌 플러스 아이가 아이돌이 되는 미니 특강. 네, 미니 특강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미니 특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인데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후. 근데 그거와 관련된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정리해 준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이거는 보면은 1940년대 우리나라의 인구 밀도를 나타낸 거야. 1940년대니까 산업화 이전 시대겠지. 산업화 이전은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다? 그렇지.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많이 짓는 어디 서남부 지역에는 사람이 많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산지가 많은 북동부 지역에는 인구가 많지 않다. 어떻게 딱 구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딱 자르시면 돼요. 우리나라를 딱 잘라서 이쪽은 뭐야? 서남부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할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거잖아. 이쪽이 아무래도 평야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진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뭐야? 산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빨간색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즉 인구 밀도가 낮다. 뭐 때문이다? 자연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화 이유를 볼까요? 산업화 이유.
예, 이거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인구 밀도를 나타낸 거예요. 2010년. 요거는 이제 반으로 이렇게 뚝 자를 수가 없어. 왜냐면 2010년은 뭐에 산업화 이후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그렇지. 사회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 경제적 요인. 사회 경제적 요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디에 인구가 많이 있다 그랬지? 대도시, 수도권, 그다음에 남동 이메 같은 곳에서 인구가 많다 그랬다. 와, 이거 봐. 수도권 엄청 진하죠? 진하다 못해서 그냥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져서 엄청 진하다. 그 다음에 또 대도시 어디에 있어요? 뭐 부산, 대구, 그다음에 뭐 대전, 뭐 강주 이런 대도시. 그 다음에 남동이면은 어디야? 이렇게 딱 잘라갖고 우리나라의 남동 쪽 해안가가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죠. 상당히 여기서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여기 공업지역을 발달시킨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인구가 상당히 많구나. 그럼 나머지 이제 그냥 농사를 짓는 곳이나 산지 같은 경우는 인구가 상당히 적게 나타나서 나머지 도시가 없는 나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여기 있죠. 여기는 완전 거의 인구가 없다시피 상당히 적게 나타나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산지 우리나라의 대표 산지 뭐가 나타나는 거야? 태백산맥이 나타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분포가 상당히 적게 나타난다. 우리 친구들이 이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민특강 끝! 네, 우리 친구들 미니특강까지 잘 보셨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 다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북위 20도와 60도 사이에는 인구가 밀집한데 북위 20도와 60도는 왜 인구가 밀집한다 그랬지? 무슨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지, 냉온대의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어디 갔어? 그렇지. 여기 봐. 선생님이 정리해놨잖아. 그지? 냉온대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북위 20도와 60도 사이는 인구가 많다라고 정리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 거야? 그렇지. 바로 2번 정답이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보래. 틀린 거 골라라. 아시아 대륙은 인구가 많다. 그지?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 보여줬잖아요. 아시아 띵호와 제일 많아. 그지? 그 다음에 남반구의 인구가 북반구보다 많다. 아니죠. 북반구의 90%, 남반구의 10% 있다 그랬잖아. 그지? 이건 틀린 내용이네. 2번이 정답일 거고. 3번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그렇지 해안가에. 왜 해안가는 뭐야? 소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둘 다 먹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거기 살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고. 4번 농경지가 넓고 교통이 편리한 그렇지 평야 지역에 인구가 많다. 맞는 얘기죠. 5번 북위 20에서 60도 사이에 냉온대 기후 지역은 인구가 밀도가 높다. 그지? 아까 방금 본 거네. 그치, 맞죠? 그래서 7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5번 문제예요. 다음 중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사례로 옳지 않은 거래요. 옳지 않은 거 골라보래요. 비옥한 태적 평야가 발달한 지역. 여기 농사 잘 되는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인구 많지. 오케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유리한 지역? 여기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해안가 얘기하는 거. 해안 지역. 사람이 살기에 유리한 거 밀집한 지역 맞고 풍부한 농업 영수. 그치? 물이 많으면 또 농사 잘 지으니까 인구가 밀집하겠죠? 맞고. 경제 수준이 높아서 그치. 일자리 많아도 인구 밀집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높고 험한 산지가 나타나 경치가 좋아. 나는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살 거야. 그래서 사람 여기 많이 살아요? 아니잖아요. 높고 험준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틀린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업화 이전이래요. 산업화 이전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에 밀집했던 산업화 이전이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그렇지.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 산업화 이전이니까. 온화한 기후, 자연적 요인 맞네요. 높은 경지율, 그치. 땅이 상당히 평평해서 농사 짓기 좋은 거죠. 경지율이라는 거는 그 땅이 있었을 때 농사를 짓는 비율이야. 그래서 경지율이 높을수록 농사를 많이 짓는다야. 그럼 산지가 있다는 얘기는 경지율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경지율은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야. 그래서 기역, 니은 맞는 거고 2차 산업, 이 산업은 뭐야? 사회경제적 요인에 들어가는 거고 풍부한 지하자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뭐 산업화 이전이든 이후든 많지도 않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틀린 얘기죠. 그래서 기역, 니은이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은 현재니까 산업화 이후니까 뭐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그렇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많이 받은 거겠네요. 그죠? 봅시다.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그지? 틀렸네. 인구의 약 50%, 그치? 약 절반 정도가 어디에 산다 그랬어? 수도권에 산다. 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수도권에는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고 3번 서남부 평야 지역. 그렇지. 지금은 평야인지 산지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얘기고 4번 동북부 산간 지역은 산간은 지금도 인구가 없어. 옛날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없죠. 틀린 거고. 5번 기후가 온화한 남해안에 인구가 집중 분포한다. 우리는 지금 기후와 관련이 없고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 산업이 발달하거나 경제가 발달하거나 아니면 교통이 발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산다 그랬죠. 근데 기후 좋은 거와는 관련이 없단 말이야. 기후 좋은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디 가서 살아? 남해안 가서 살아야지. 기후 좋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모든 문제 다 풀어봤어요. 오늘 내용 정리 잘 됐고 문제풀이도 잘 돼봤죠? 오늘 또 미니 특강 2개나 있었잖아. 그지? 배울 내용도 상당히 많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